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가기 4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 강의에 이어서 창과와 관련된 그런 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창이 있는데 창에 도끼를 붙인 모양입니다. 도끼 날을 붙인 모양인데 그것을 도끼 날을 강조한 모양으로 해서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술이라는 글자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앞에서 또 여러 자를 배웠습니다. 자, 도끼 날로 창으로 도끼로 위협해서 뭔가 막는다. 무엇을 막냐? 입을 막는다. 입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뜻은 다 모두를 뜻합니다. 글쎄요, 도끼로 위협하면 전부 입을 다물기 때문일까요? 다 함입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네, 잘 쓰지는 단독으로는 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만 다른 글자들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함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함시. 옛날에는 우리가 좀 썼던 말이에요. 함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뜻인지. 네. 자, 다 하는데 여기에, 자, 이것은 이제 무기로 입을 막은 모양입니다.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변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물의 근원이 막혔다. 물의 근원이 막혀서 물이 줄어들었다. 물의 근원을 막으면 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드러낸다, 덜다, 줄어든다 뜻입니다. 감소, 감세입니다. 여기에 마음심을 또 붙여보겠습니다. 아래에. 이것은 정말 위협을 받아서 아주 입이 막히듯이 놀라는 거예요. 놀래. 입이 막히듯이 놀란다. 우리가 아주 놀라게 되면 정말 입이 막히듯 뭐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느낌을 뜻합니다. 느낄 감, 감동, 공감한다. 위에 덜 감은 감소한다, 감세, 세금을 줄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도끼 날을 단 창입니다.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대신에 여기에 못을 뜻하는 우리가 장정정인데 이것은 곧바로 서 있다. 또 못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못이라는 것은 똑바로 이렇게 박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도끼 날을 단 창인데 하나의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와 못을 더하여서 뭔가 만들어낸다. 다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못과 연장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루었는데 또 무엇을 썼느냐 하면 앞에 흙을 뜻하는 흙토를 씁니다. 뭘 다 완성을 하는데 흙으로 다 완성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이 되겠습니다. 성성입니다. 성문이다, 장성이다, 만리장성이다 할 때 그런 성도 되겠죠. 자, 다 이루었는데 말을 뜻하는 말씀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한 것을 이루도록 말을 한다. 약속한 것을 이루도록 말을 한다. 그것은 정성껏 얘기를 해야 되겠죠. 참된 마음으로 정성성, 충성한다, 정성이다. 그런 뜻을 낱말을 만드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명이죠.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웠습니다. 여기에 성을 하게 되면, 이룰 성을 하게 되면 그릇 위에 음식을 가득 담은 모양이다. 그러겠죠. 뭐 이루었다니까 가득 담았다. 그래서 성하다는 성대하다, 풍성하다 그런 뜻의 글자를 만듭니다. 아, 좀 복잡한 글자가 나왔네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몇 기, 우리가 기십 하면 기십 또는 기백 하면 몇십 또는 몇백, 기천이라면 몇천, 기만원 하면 몇만원 그런 기십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배우는 기하학 할 때 기하. 아, 이게 복잡한 걸 어떡하죠? 일단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작을요가 되겠어요. 작을요가 두 개 있습니다. 아주 다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작다는 것은 일단 좀 가깝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창으로서 어떻게 공격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자, 가깝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몇 개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자, 몇 개 안 되는 거리 또는 몇 개 안 되는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서 몇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중량함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실이 있고 이것이 기본 글자입니다.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을 공격하는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좀 가깝다, 좀 작다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밭을 뜻하는 밭전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왕이 있는 서울에서 가까운 땅이다. 서울에서 멀지 않는 가까운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라고 하죠. 서울 부근에 있는 땅을 경기라고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 이 뜻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 하면 서울과 그 가까운 부근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기호지방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사람이 들어가는 몇 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다. 작다는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데 뭔가 나무로 만든 작은 틀이다. 작은 기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틀기, 기계 할 때 쓰는 기자입니다. 또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역시 이 글자는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몇 기, 경기기, 틀기. 다행인 것은 이것이 발음이 다 기라는 것이 다행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양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 글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감춘다라는 장, 저장한다, 장서, 가지고 있는 책 장서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 앞에 육달을, 몸을 뜻한 육달을 넣으면 오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 몸에 있는 오장, 육부다 할 때 오장, 5개의 장기를 얘기하죠. 오장이다, 또 심장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에서 이 글자를 알면 되겠죠. 이 글자를 알기 전에 또 좀 기본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창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글자가 있죠. 장수장변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나무를 둘로 짜게, 나무를 위에서 짜게 했을 때, 잘랐을 때 왼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길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하신이 또 있습니다. 신하신이 있죠. 위에는 불초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4개를 합친 모양의 글자입니다. 4개를 합친 모양이죠. 자, 위에 불초가 있고 아래에 일단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고 여기에 그리고 안에 신하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감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감춘다는 뜻은 어디에 뭔가 창고 속이나 어디에 들여놓는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이 창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이 창은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장수장변은 가늘이 자른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나무를 다듬어서 뭔가 만든다. 그리고 뭘 감추느냐? 건초, 마른 풀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나중에 가축들에게 또 풀을 줘야 되니까 막 그런 것을 저장하는 것이 모양입니다. 자, 신하신은 뭐냐? 신하신은 왜 이렇게 넣었느냐?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 때 신하라는 것은 포로로 잡아서 눈이 찔린 사람의 모양이죠. 이런 포로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포로들은 역시 뚱뚱하게 살이 찐 사람이 아니고 많이 야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도 좀 길다는 그런 뜻이고 이것도 가느다란 뜻이고 해서 가느다랗게 길게 만든 창고를 뜻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가 감출장인데 상당히 중요하다. 자, 감출장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네. 자, 무엇을 감추는데 이제 무엇을 감추느냐?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를 감춘다 해서 여기에다가 육달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장장입니다. 네, 복잡할 때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톱날처럼 생긴 창의 모양이다. 창의 모양인데 상당히 비쭉비쭉한 것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뭔가 사방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오른쪽은 여기서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상당히 여러 곳으로 이렇게 많이 날이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창의 모양이다. 근데 이것이 나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나. 그래서 아군은 내가 속해 있는 군대를 얘기하죠. 아전인수. 내 눈에 물 대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자, 나아로 됐습니다. 톱날의 모양이 나라를 뜻한 나를 됐습니다. 나 위에 이렇게 양이 있습니다. 양. 이것은 톱날처럼 생긴 도구로 양을 잡아서 신에게 바친다. 그것은 옳은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양을 잡아
신에게 희생으로 바친다 해서 옳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글자가 어렵지만 나자를 제대로 알면 그냥 좀 쉽습니다. 양은 우리가 좀 쉬운 글자니까요. 이 글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이 나오는 글자이므로 나아를 제대로 알면 되겠죠. 자, 나아에 사람인을 붙여보겠습니다. 오를의에. 오를의에 사람인을 붙이게 되면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나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거동이다. 거동한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일 때는 올바른 행동이나 이므로 어떤 예의를 지킨다 할 때, 예의라고 할 때도 씁니다. 예의다. 의례다. 네. 자, 옳은데 말이 붙었습니다. 옳은 것을 구하기 위해 말을 한다. 그래서 언언합니다. 언언할 때 왜 언언을 하겠어요? 옳은 것을 구하기 위해 언언하는 겁니다. 나쁜 것을 하기 위해서 언언하는 것은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언언할 의다. 옳은 의가 들어간다. 의회, 우리가 국회를 얘기하는 의회, 의논, 네, 이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입니다. 여기 또 복잡한 글자들이 쫙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800자 중에 가장 복잡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자는 글자 모양이 이상하죠. 그래서 잘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별 이름도 없습니다. 단지 날붙이로 자르는 모양이다. 날붙이로 뭔가 절단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글자와 또 창과를 합쳤습니다. 창과를 합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창으로 날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자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관련된 글자의 기본 모양이, 기본 글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로 무엇을 자르는데 무엇을 자른다? 입구를 붙이면 말을 딱 자른다고 하세요. 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른다. 그래서 어조사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쾌제다, 애제다, 오호 통제라 할 때 그렇게 씁니다.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겠죠. 문장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낱말은 이런 낱말을 만듭니다. 자, 뭔가 자르는데 뭘 자르냐? 나무를 자릅니다. 나무를 잘라서 적당한 크기를 잘라서 묘목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다라는 그런 심을 재가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걸 식재라고도 하죠. 식목이라고도 하지만 뭘 식재한다, 심는다는 뜻입니다. 재배한다 할 때도 이런 것을 씁니다. 자, 이제 자르는데 무엇을 자르느냐? 옷을 만들기 위해 자르는 것입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천을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옷말을 재다, 옷을 마르다는 것은 옷을 만든다는 뜻이죠. 재단을 한다, 결제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하나를 알면 많이 알 수 있겠죠. 여기에 수레를 뜻하는 수레글을 적었습니다. 수레 싣기 위해서 나무를 자른다. 수레는 일정한 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싣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잘라야 되겠죠. 너무 크면 안 들어가니까 잘라서 싣는다 해서 실을 재가 되겠습니다. 등재한다, 기재한다 때도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또 좀 복잡한 글자입니다. 여기에 입구가 들어가고 아래에 임금왕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임금왕이지만은 원래는 흑토에 이렇게 비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 이렇게 곧게 선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곧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곧게 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글자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곧게 자르느냐? 곧게 자르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쇠를 붙였습니다. 쇠를 붙여서 쇠철, 무엇을 곧게 자르는 금속이다. 그것이 쇠가 되겠죠. 날카로워서 곧게 자를 수 있는 금속이다. 쇠철입니다. 철물점, 철물, 강철, 네,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또 복잡하죠. 여기에 소리를 뜻하는 소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과가 있습니다. 자, 옛 글자를 봤을 때 이것은 창에 무슨가 어떤 표식을 한 모양이다. 창 끝에 위에 표식을 해서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왜 소리음일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방울을 달았을까요? 그래야 딸랑딸랑 하니까 누구나 다 쳐다볼까요? 막 어떻게 생각할지 누구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창에 뭔가 표식을 단 모양이다. 표식을 단다는 것은 표식을 달아서 뭔가 구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 글자를 둘을 합치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귀를 뜻하는 귀이를 넣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귀가 밝아서 무엇을 잘 알아듣는가?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잠깐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가 밝아서 어떤 것을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 벼슬을 준다 해서 벼슬에 꼭 필요한 것. 그래서 벼슬직입니다. 벼슬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만 직업이다, 취직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에서 구별을 하는데 시를 뜻하는 실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에 표식을 단 모양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배를 짜기 위해서, 천을 짜기 위해서는 색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사에 어떤 색의 실들이냐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실이 또 같은 종류의 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뭔가 짤 수가 있다. 배를. 그래서 짤직입니다. 우리가 모직이다, 조직이다 이런 낱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구별을 하는데 말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알아듣는다는 얘기겠죠. 다른 것과 구분해서 말을 한다. 그것이 안다는 뜻입니다. 또 기록한다고 할 때는 기록할 지라고도 읽습니다. 지식이다, 학식이다. 네, 복잡합니다만 기본이 되는 이 글자를 알게 되면 좀 쉽겠죠. 앞에서 얘기한 뭔가 이거 자른다는 것,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구분한다. 그런 이 기본이 되는 글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사일 전, 해칠 잔. 그렇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과를 두 개 겹쳐놨을 뿐입니다. 자, 창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도구, 쇠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자른다는 그런 뜻을 가질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로 자르게 되면 아주 작게 자를 수 있죠. 얇게 자를 수 있고 작게 자를 수 있죠. 그래서 날붙이를 겹쳐서 작게 깎는 모양이다. 작게 깎아서 놓은 것이 뭐 쌓아진다 그런 뜻도 되고, 또 작게 이렇게 뭔가 해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쌓일 전, 해칠 잔 이런 것인데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작게 나눈 모양이에요. 작게 나눈 모양인데 물을 뜻하는 삼수를 붙이면 물이 아주 얕은 천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얕은 천. 물이 적은 모양으로 얕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천박하다 또는 학식이 좀 없는 것을 천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여기에 이런 모양입니다. 부서진 뼈 알입니다. 사람의 뼈가 이렇게 부서졌다는 것은, 아주 잘게 부서졌다는 것은 뭐 죽었다는 뜻도 되겠죠. 그리고 해친다. 그리고 또 남는 것은 뭐 뼈 부스러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남을 잔이라고도 합니다. 잔액, 잔고. 발을 뜻하는 발족을 붙여볼까요? 발을 조금씩 작게 나누어 가는 거예요. 밟을 천입니다. 발을 작은 보폭으로 하나하나 밟으면서 간다. 그래서 밟을 천이다. 우리가 실천한다 할 때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조개표를 넣어보겠습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어. 돈이 작아. 돈이 조금밖에 없어요. 돈이 적은 사람은 좀 천한 사람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도 돈이 많아야 부귀한 사람이 되는 모양이죠. 어쨌든 천할천입니다. 귀천, 빈천. 자, 어떤 쇠붙이를 작고 얇게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돈이라는 뜻이죠. 돈은 이렇게 쇠붙이 돈도 나중에 생겼겠죠. 처음에는 조개로도 돈을 하다가 천으로도 돈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쇠붙이로도 이제 돈을 하게 되겠죠. 그 쇠붙이로 돈을 할 때는 작고 얇게 만들어야 되겠죠. 크게 만들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도 없죠. 그래서 돈전입니다. 금전이다, 엽전이다 할 때 쓰는 그런 돈전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지만 복잡한 글자는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일시 멈춤을 하시고 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한번 훑어보십시오. 기본이 되는 글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